다음에 연습 문제 1번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는 12쪽이에요. 12쪽 연습 문제. 일단 그 전에 여기 파트가 지금 운동의 분류 나오고 이제 등가속도 운동 공식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운동 분류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볼까? 먼저 운동은 어떻게 분류되냐면 첫 번째로 속도가 일정한, 속력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 등속도 운동, 그 다음에 속력 또는 방향이 변할 수 있는 가속도 운동. 이 가속도 운동에서 쪼개져요. 뭐 먼저 속력만 변하는 운동, 그 다음에 방향만 변하는 운동, 그 다음에 속력이랑 방향 모두 변하는 운동, 이렇게 4개로 나눠집니다. 자, 그랬을 때 연습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어요. 1번 그림은 점 P에 있었던 공이 있는데 가만히 놨어요. 공면을 따라서 이동했대요. 자, P에서 Q까지 운동했는데 얘에 대한 운동으로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마찰이랑 공기상을 무시했어요. 그림이 좀 필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있고 P점에서 아랫부분에 있는 Q까지 이동했대요. 공이 이렇게 이동했대요. 자, 이동거리랑 변이 같냐? 자, 이동거리는 쭉 이동한 거리를 자로 잰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이렇게 쭉 여기 곡선이겠네. 오케이. 변이는 뭔데? 변이는 철저하게 나중빼기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두 포인트 사이에서 얼마나 변했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 두 개 개념보다 개념. 이건 철저하게 개념에 따라 맨 앞페이지 1페이지에 개념 보면 변이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잘 봐. 직선 방향의 변화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중 빼기 처음인데 뭐라고 나왔냐면 직선 방향. 그러니까 변이는 이거예요. 이동거리는 여기 흰색 라인이잖아. 잡아진 거. 그러니까 기억. 얘는 이동거리랑 변이랑 다릅니다. 끝. 니은 있어. 운동 방향이 변합니다. 여기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운동 방향이라고 하는 건 운동 방향 정하는 방법 바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운동 경로의 접선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운동의 접선 방향. 지금 보니까 P점에서는 그 접선이 어디예요? 여기. 그러니까 얘의 운동 방향은 여기.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 가운데 지점이 있었으면 가운데에서는 이 운동 경로가 이렇게 있겠지. 운동 경로를 쭉 그려볼까? 그러니까 얘는 운동 경로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운동 경로의 접선, 저희 가운데 있을 때의 접선은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서의 접선 여기.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 방향이 접선 방향을 보니까 다 바뀌네. 그러니까 얘 운동 방향이 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디귿 속력이 일정하냐고 물어봤는데요. 지금 얘가 중력 받아가지고 떨어지고 있죠? 중력이라는 가속도 받아서 떨어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점점 빨라지는 운동인 거니까 속력 안 변하고, 그래서 디귿은 틀려서 연습 문제 1번의 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1번이었어요. 네, 연습 문제 2번. 그림은 실에 달린 물체 A랑 B가 있는데 하나는 진자 운동하고 하나는 등속 원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골라보세요.
동점일까요? 자, A는 진자 운동인데 얘는 속력 변화가 안 좋아요. 진자 운동이 아래로 올 때는 점점점 빨라지다가 올라갈 때는 점점점 느려지고 있죠? 얘 속력 변화는 그 다음에 방향 변화가 안 되네요. 자, 방향을 보면 자, 운동 방향은 운동 경로의 접선이잖아요. 그 진자 운동의 운동 경로에서 접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되잖아. 그 화살표가 계속 바뀌잖아. 그러니까 운동 방향도 변화한다. 오케이. 그럼 얘는 무슨 운동이냐면 4번 운동이 됐네. A는 4번 운동이고 그 다음에 B는 무슨 운동이냐면 저기 매달려가지고 원 운동하고 있대요. 원 운동. 여기 문제에 보이는 것처럼 등속 원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잖아. 근데 방향이 어떻대요? 자, 방향 찾아볼 건데요. 방향은 운동 경로의 접선 방향이에요. 자, B의 운동을 위에서 봐봐요. 위에서. 그러면 이렇게 운동한다고. 그러니까 얘 운동 경로는 원한 방향이라고. 그 운동 경로에서 접선 방향 찾으면 되니까 여기겠네. 각각 포인트가. 그러니까 운동 경로의 접선 방향이 계속 변하니까 얘는 방향이 변하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몇 번 운동이냐면 몇 번 운동이에요? 3번. 짠. 이렇게 분석 끝났고 그랬을 때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기억 속력이 변하는 운동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B는 속력 일정이에요. 그래서 기억 틀. 아니요.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을 합니다. 둘 다 운동 방향 변한다고 나왔네요. 오케이. 그럼 디귿 가속도 운동을 하네요. 자, 얘는 운동의 종류가 4번 운동이랑 3번 운동인데 4번이랑 3번 운동은 가속도 운동에 포함되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2번의 답은 니은이랑 디귿이 되겠습니다. 2번까지 풀어봤어요. 이어서 연수 문제 3번 풀어보겠습니다.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습니다.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쇽, 쇽. 속도, 시간 그래프. 1, 2, 3, 4. 2, 3 이렇게 있었을 때 짠! 이렇게 있고 운동 경로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어요. 자, 1초랑 3초의 운동 방향 물어봤는데요. 운동 방향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속도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자, 속도는 무슨 개념이냐면 빠르기랑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이거든요. 그럼 봅시다. 몇 초였을 때? 1초였을 때. 1초였을 때 속도는 몇입니까? 여기 기울기 분석해보면 아는데 1차 그래프니까 딱 보여요.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3초였을 때 속도는 2네요. 2 플러스 2. 보세요. 방향이 플러스고 플러스니까 플러스적으로 운동 방향이 같네요. 그래서 1초일 때와 3초일 때 운동 방향은 같습니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1초였을 때는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고
3초였을 때는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로 가겠다가 아니고, 속도는 운동 방향 자체를 이 속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속도 그냥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여기 1 찾을 필요도 없고 그냥 여기 1초였을 때 플러스 값이고 3초였을 때 플러스 값이니까 운동 방향이 같다. 그냥 이렇게 끝. 그다음에 얘는 0초부터 4초까지 이동거리 구해라. 0초부터 4초까지 이동거리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이 문제는, 이 상황은 직선상 그림인가요? 연습 문제 맨 위에 보세요. 얘는 지금 직선 운동한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0초부터 4초까지 운동 봐보면 운동 방향이 어때요? 변해요, 안 변해요? 이쪽까지 갔다가 한번 꺾여서 다시 돌아와요. 아니라니까요. 0초부터 2초까지도 운동 방향이 플러스. 그 다음에 2초에서 4초까지 속도가 느려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방향은 플러스.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가 느려지는 거지 운동 방향은 계속 플러스거든. 그러니까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속도가 0초였을 때 2초까지 점점 빨라졌다가 여기 2초, 그 다음에 그 최고로 빨랐다가 점점 느려지는 거야. 4초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 운동 방향 안 변한다. 점점 빨라지다가 점점 느려져서 다시 0으로 오는. 그래서 운동 방향 안 바뀌어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동거리랑 변이랑 같아요. 우리 문제에서 이동거리 구하라고 했는데요. 그 이동거리는 변이랑 같은데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변이 물어봤다는 거는 면적 구하라는 거예요. 면적은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의 면적 구하면 되겠네요.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짠 8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연은 맞은 디귿. 봅시다. 1초였을 때 가속도의 크기 볼까요? 어떤 포인트였을 때 순간 가속도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나왔는데 순간 땡땡 나왔으면 뭐라고 했어요? 접선의 기울기. 자, 그럼 봅시다. 1초였을 때 순간 가속도 접선의 기울기 구해보니까 와, 이 직선이랑 딱 맞아떨어지네. 우리는 어떤 딱 순간 가속도 구해야 되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 구해야 되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마침 직선의 기울기랑 딱 닿아 있으니까 우리는 이 기울기 구하면 됩니다. 기울기 구하는데 필요한 거는 점 2개만 있으면 되니까 2개 찍어보자. 제일 쉬운 거 0초였을 때 하나랑 2초였을 때 하나 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기울기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초였을 때 가속도는 기울기는 자, 가속도라고 쓰고 기울기라고 읽으면 그 기울기는 델타 x축분의 델타 y축 되니까 델타 가로는 뭐예요? 나중 빼기 처음분에 나중 빼기 처음 해가지고 4 빼기 0 해가지고 2가 돼요. 맞나요? 맞아요. 짠! 연습 문제 3번까지 해봤어요. 옆에 있는 연습 문제 4번도 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4번. 자, 그림을 보세요. 점 P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운동 해서 Q점이랑 R점을 각각 8이랑 12로 지났습니다. 자동차가 P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초.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이동한 거리는 L. 그때 L 구해. 좀 복잡해 보이네. 다 지울 걸 그랬나? 그래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쭉 직선 운동이네요. 일단은 방향 안 변하네요. 그게 뭔가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번역 먼저 해볼게요. 처음 속도는 정지에 있다고 했으니까 0. 그 다음에 Q점에서의 속도 8.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좀 헷갈리나? 이렇게 좀 그으면 좀 편하게 보여요. 그 다음에 R점에서의 그 다음 속도는 12. 이렇게 있습니다. L 구하라고? L 어떻게 구하지? 자, 봐. 그러니까 얘가 Q고 얘가 R인데 이 두 개 사이에 거리 구하라고 했잖아요. 거리 구해야 되고 나중 속도랑 처음 속도 있어. 시간에 대한 정보 없어.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3번 공식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2 곱하기 A 곱하기 B는 나중 속도 제곱 빼기 V 제곱 처음 속도인데 이 R이랑 Q랑 R 사이에서 우리는 L 구해요. 일단 넣어보자. 지금 넣어도 되나? 해보자. 일단 L 얘가 L이야. D가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우리는 L을 구해야 되고 근데 V 제곱은 12 제곱이고 처음 여기가 처음이다. 여기는 8의 제곱 이렇게 있는데 L 구해야 되는데 A를 우리가 아직 몰라. 그러니까 얘를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하는 거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A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 써먹은 조건을 써야 돼요. 뭘 안 써먹었냐면 얘 지금 안 써먹었어요. 자, 여기 P점이랑 Q점에서 자 정보 뭐 있나 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다. 자 P에서 R까지 여기 나왔네. P에서 R까지 걸리는 시간이 3초래. 시간 알고 있고 나중 속도 알고 있고 처음 속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속도 구해야 되니까 몇 번 공식 쓰면 되겠어요? 1번 공식 쓰면 되겠네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자 지금 우리는 P점에서 R까지 써먹을 거예요. 그 나중 속도 12, 처음 속도 0, A 구해야 되고 시간은 3이니까 가속도는 4가 되겠습니다. 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속도도 알고 있으니까 이 L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L은 2 곱하기 가속도 4에다가 12제곱 빼기 8제곱 합차 공식 쓰면 더한 거 곱하기 뺀 거. 그러면 4, 4 약분되고 2분의 20이니까 답은 10m가 되겠네요. 연습 문제 4번이었어요. 연습 문제 5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물체를 빗면에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수평면에 V의 속력으로 도달했습니다. 수평은 마찰 구간에서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하다가 정지했습니다.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 마찰 구간에서 이어온 거리는 L입니다. 점 P는 마찰 구간의 시작점에서 2분의 L만큼 떨어졌습니다. P를 지나는 그 순간 물체의 속력을 V로 표현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그림을 좀 표현해보면 여기 경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얘를 여기서 가만히 놔요. 점점 빨라져가지고 여기 도착해서 일정한 속도로 가겠네요. 그때 속도가 뭐라고 나왔냐면 V라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수업 때 있었던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인데요. 얘가 지금 마찰이 없다고 나왔어요. 맨 뒤에 보면 단 마찰 구간 외에 모든 마찰 무시.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죠. 갈릴레이 사고 실험에 의하면 마찰 구간 없으면 쭉 간다고 등속으로 언제 멈춰. 그 다음 경사면이 나올 때까지 얘는 쭉 등속 직선 운동해요. 마찰력 없다니.
그래서 얘는 쭉 V로 가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마찰 구간이 생긴다고. 이때 점점 속도가 깎이겠죠. 속도가 깎이겠죠. 그 마찰 구간이 들어갔을 때 그 여기까지 여기 구간 여기에서 얘의 속도도 V라는 거. 쭉 V로 등속도 운동을 해서 마찰 구간 때부터 점점 속도가 깎일 거예요. 근데 그때 깎이는 게 등가속도 구간이네. 오케이. 그럼 이 문제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 이용해가지고 풀으라고 하는 문제겠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속도가 정지합니다. 그리고 이 간격은 L입니다.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거라고. 점 P. 가운데 지점인가요? 네. 가운데 지점. 점 P. 여기 지났을 때 속도를 구해봐라. 라는 거. 저기 구간은 VP라고 할까요? P점에서 속도니까 이렇게. 여기 2분의 L인 거 알고 있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거꾸로 하나씩 해볼게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VP고 알고 있는 건 여기 2분의 L인 거 알고 있고 처음 속도 알고 있어요.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빠르게 등가속도 3번 공식으로 갈 거예요. 시간 없으면 일단 3번 공식부터. 그러면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문제 풀다가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인데 공식 일단 써놓고 숫자 대입 해보니까 2 곱하기 가속도 아직 모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동 거리는 지금 여기만 볼 거거든? 왜냐면 우리가 VP 구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2분의 L이고 그러면 여기 VP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빼기 V0 제곱 V0 왜 헷갈리냐면 여기 문제에서 문자가 너무 많아. 문자가. 그래서 문제풀이 팁을 주자면 여러분 물리 문제 풀 때 저 기본 원리인데 기본 팁인데 여러분 미지수랑 숫자를 구분해야 돼요. 미지수랑 숫자를 구분해야 돼요. 미지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 X 같은 거라고. 봐. VP는 미지수야 숫자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미지수야. 미지수야. 맞지? 그 다음에 V는 미지수예요 숫자예요. 얘는 숫자예요 숫자. 알파벳인데요 라고 하지 말고 아라비아 숫자 아닌데요 하지 말고 이걸 우리가 숫자로 봐야 돼. 우린 얘를 써먹어가지고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V는 여기서 숫자입니다. VP는 미지수. L은 미지수야 숫자야? 숫자. 알파벳인데요. 또 하지 말고 L이라는 숫자로 봐야 돼. 이 관점에서 미지수랑 숫자를 구분해. 그래서 우리는 VP라고 하는 미지수를 구해야 되는데 뭐로 표현하래? V로 표현하래? V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이걸 딱 잡혀야 돼. 봐요. 여기 문제에서 우리 A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거예요. 숫자, 미지수, 숫자, 미지수, 숫자. 이렇게. L이랑 V가 숫자라고. 잘 보세요. 자,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가 2개 있어. 그거 안 풀려. 연립방정식이 안 풀려. 그러니까 우리는 방정식을 하나 더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A를 구할 수 있도록 방정식을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만들까요? 뭐 안 썼나요? 자, 2분의 L인 조건 썼고 L인 조건 안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L 알고 있고 처음 속도 알고 있고 나중 속도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정보 없으니까 몇 번 공식 또 3번 공식 또 3번 공식. 왜?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면 2 곱하기 가속도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여기 뒤에는 L이라고 하는 숫자를 집어넣고요. V제곱에는 나중 속도에는 여기 또 이 V랑 이 V랑 달라요. 이거 내가 공식 쓴 거예요. 여기서 이 V는 맨 처음 숫자 속도 숫자고 나중 속도는 0이고 빼기 처음 속도는 V라고 하는 숫자. 따라서 A라고 하는 미지수는 마이너스 2L분의 V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A라고 하는 미지수는 이 숫자
숫자분의 숫자의 제곱으로 표현된 숫자가 됐어요. 뻘소리 같이 들리겠지만 이상한 소리 같이 들리겠지만 L 숫자 V 숫자라고. 그러니까 숫자 곱하기 숫자분의 숫자의 제곱이라고. 그래 숫자. 근데 그게 마이너스. 와 진짜 어색하게 보이는데요? 이 상황도 어색하고 다 표현된 것도 어색하고 알파벳을 숫자라고 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다 어색한데 근데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시 숫자입니다.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숫자입니다. 근데 얘 양수 제곱이니까 양수. 근데 음수 말이 되나? 되죠. 왜냐면 가속도는 크기랑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내가 잘못 풀었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봐보면 마이너스잖아요. 운동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느려지겠지. 실제로 느려지나요? V에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가속도 받아가지고 0 됐네요. 아, 그 말이구나. 가속도가 마이너스 붙었는데 이게 뜻하는 게 운동하고 있는 걸 방해해가지고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네. 그럼 미지수를 A라고 하는 미지수를 숫자로 표현했으니까 얘를 여기에 대입해가지고 VP 제곱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 식에 대입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VP의 제곱이죠. 그리고 여기 자리에 우리가 방금 구한 A를 넣을 건데요. 먼저 이 2를 약분해 버립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L분의 V제곱 A 써버리고 2 약분해서 L만 남게. 이렇게. 또 L이 약분되네. 쇽. 그래서 VP의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V제곱 남고 2항 해가지고 플러스 V제곱 해가지고 VP의 제곱은 2분의 V제곱이 되겠어요. 우리 문제는 VP 뭐라고 했으니까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루트 2분의 V가 되겠습니다. 연수 문제 5번이었어요. 연수 문제 6번은 우리가 좀 공을 들여야겠네. 칠판을 바꿔야겠네요. 풀고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연수 문제 6번 같이 봐볼까요? 물체 A가 점 P를 지나는 순간 그림 먼저 또 그려야겠네요. A, B, 그리고 이 점 Q, 이 점 P, 여기 점 R, 여기 길이 L, 여기까지 동시에 왔고 그림과 같이 어떤 빗면이 있는데 물체 A가 점 P를 지나는 순간 물체 B를 점 R에서 가만히 놓았다. 가만히 놓았다 체크하고 거기에 뭐라고 써냐면 가만히 놓았다는 여기 B에서의 속도가 0이라는 소리예요. 가만히 놓았다. 초기에 정지해 있었다. 속도가 0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놓았다에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A와 B가 서로를 향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 Q에서 같은 속도로 만났습니다. 같은 속력으로 만났습니다. 그럼 이때
같은 속력으로 만났을 때 저 속력을 A랑 B가 같으니까 그냥 V라고 할게요. V라고 할게요. V라는 미지수로 만났어요. 그 다음에 P에서부터 R까지는 길이가 L입니다. PQ 사이의 거리 보여주세요. 됐어요. 근데 지금 A의 초기 속도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문제 풀 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지수 설정을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야? 여긴 V라고 썼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차피 속도도 없으니까 A의 처음 속도를 V0라고 써도 상관없겠네. 문제 푸는데 B의 처음 속도랑 안 헷갈리겠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빗면에서 쭉 내려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나온 조건이 뭐 없는데, 빗면에서 점점 빨라지는 이것도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이 빗면 운동 분석하는 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해줄 건데, 일단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일단 이 문제는 이렇구나 하고 넘어갈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빗면에서 마찰 없이 움직일 때는 등가속도 운동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 내가 수업 때 해줄 건데 혹시 수업 때 안 해주더라도 여기 있는 거로 풀면 되는데, 일단 이것도 알아주세요. 참고로 같은 빗면에서는 물체의 질량이 달라도 같은 빗면에서는 물체의 질량이 달라도 물체들의 가속도가 같습니다. 신기해요. 질량이 달라도 가속도가 같대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두 개가 질량이 달라도 동시에 떨어지잖아요. 중력 가속도가 G인으로 똑같이 떨어지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여기 빗면에서도 물체 질량과 관계없이 똑같이 떨어져요. 가속도가 같아요. 수업 때 좀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빗면 문제는 하나 좀 내고 싶어가지고 활동지에 실어놨어요. 이거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거 좀 심플하게 되네. 가속도도 설정할 수 있겠네. 자, A랑 B의 가속도 같으니까 A로 두겠습니다. A로 두겠습니다. 그 가속도 A, 숫자 A, 소문자 A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문자 A, 물체 A는 올라갈 때 당연히 위로 올라가니까 속도가 점점 느려지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운동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A. 가속도가 마이너스여야 얘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게 말이 되지. 그 다음에 B는 아래로 떨어지니까 점점 더 빨라지니까 가속도는 플러스. 그래서 같은 빗면에 있으니까 A랑 B는 질량에 상관없이 가속도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방향이 달라서 이 A 물체는 마이너스 가속도, 그 다음에 B는 플러스 가속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풀려고 하는 건 PQ 사이 거리 구하라고 했어요. 자, L로 표현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뭐 해야 되냐면, 벌써 우리가 V0랑 A랑 V라고 해가지고 문제에서 없는 미지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풀고 나면 얘네가 다 사라져 있어요. 그거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뭐부터 해볼까요? 조건을 하나씩 넣어봅시다. 먼저 A의 운동을 먼저 분석을 해볼 건데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 쓰면 되겠네요. 몇 번 공식을 써볼까요? A 먼저 보면 나중 속도 알고, 처음 속도 알고, 가속도 알고 있고. 근데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그럼 시간 좀 늘려야 되나? 어떻게 해요? 시간 넣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우리 문제에서 하나 놓친 게 있나? 놓친 것도 없는데 하나 안 써먹은 게 있긴 한데, 잘 봐라. 자, P점에서 준비 시작시키고 쇽 속도로 가고 여기서 가만히 있잖아요. 시작 해가지고 여기서 땅 하고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A랑 B 두 물체는 서로 뭘 공유하고 있냐면, 그 다음에 뭐로 엮여 있냐면, 운동의 관계가 뭐로 엮여 있냐면 속도 V랑 같은 것도 엮여 있는데, 또 하나 더 한다면 같은 시간 동안 운동해요. 그래서 시간이랑도 엮여 있어요.
진짜 양심에 찔리지만 시간도 한번 넣어보고 어차피 다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는 나중, 그러니까 일단 나중 속도, 처음 속도, 가속도 알고 시간 알고 있으니까 일본 공식 써볼 거야. 자, 그러면 저놈은 처음 속도에 가속도에 시간 됐고, 자, B한테도 증가속도 일본 공식 써봅시다.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이번에는 A, 여기 위에서는 마이너스 A인데 플러스 T. 보여 안 보여? 나는 A랑 T 없앨 건데 이 H가 일단 V로 표현됐어. 얘랑 맞나? 오케이. 그럼 일단 여기 B에서 알고 갈 수 있는 게 그냥 AT가 V랑 같아. 얘를 A한테 대입을 해가지고 A 쪽에 대입하면 V처럼 돼. 이 AT가 V라고. 짠. 따라서 V0는 이 V라고. 즉 A의 초기 속도는 이 V라고. 문자 하나 날렸다. 나이스. 휴. 다행이다. 그 다음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이동거리 공식을 쓰고 싶은데요. 이동거리 공식을 쓰고 싶은데 어떤 걸 활용을 할 거냐면 뭘 활용을 해볼까? 생각을 해보자. 안 써먹은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이 이동거리에 대한 정보를 좀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도 구했고 뭘 하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뭐 풀이는 여러 개 있어요. 풀이 여러 개 있어. 해봅시다. PQ를 또 문자가 늘어나. PQ 사이 거리를 L1이라고 해보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럴 필요가 있나? 잠시만. 이렇게 해버리네. 이렇게 해버릴게요. 3번 공식 쓰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할 거냐면 얘 거리를 여기 있는 문자들로 표현해보고 이 거리를 여기 있는 문자들로 표현해가지고 그 거리 더하기 L이랑 똑같다를 한번 이용을 해볼까. 근데 지금 내가 고민되는 게 2번 쓸 때 3번 쓸 때 지금 헷갈리는데 뭘 써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2번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뭔가 또 VT 생기고 2분의 1 AT 제곱 생기고 복잡해질 것 같은데 복잡해질 것 같아 뭔가. 그러니까 그냥 3번 공식 써볼게요. 시간을 굳이 넣을 필요 없이. 그러면 2 곱하기 자 A 먼저 해보면 저 물체 A 먼저 해보면 가속도 곱하기 이동거리는 나중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2V의 제곱으로. 그 다음에 B의 운동은 2 곱하기 3 등가속도 3번 공식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속도 곱하기 L2를 하면 나중속도 V제곱 빼기 처음속도 0 이렇게. 자 우리는 이제 L1이랑 L2를 써볼 건데 자, L1은 마이너스 2A분의 V제곱 빼기 마이너스 4V제곱이잖아요. 마이너스 3V제곱. 그 다음에 L2는 즉 Q랑 R 사이의 거리는 2A분의 그냥 V제곱. 그러니까 여기는 좀 정리해보면 2A분의 그냥 3V제곱. 자 근데 L1이랑 L2랑 더해보면 보세요. 2A분의 요거 두 개 더해지니까 4V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A분의 2V제곱이잖아요. 근데 L1 더하기 L2가 뭐냐면 여기 나와있는 이 L이라는 숫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여러분 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단 L은 A분의 2V제곱으로 표현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PQ 사이의 이 거리란 말이에요. L1 구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L1 얘네를 이 라지 L로 표현해야 돼. 지금 문제 그게 있나? 안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객관식이다 보니까 내가 뭘
그거 뺐는데 이래서 꼬였구나.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어야 돼. 문제가 자체가 P와 Q 사이의 거리를 L로 표현해보세요 라고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꼬였는데 뭘로 표현할지 해가지고 객관식이었으면 딱 보여요 여러분. 어쨌든 이 L1은 다시 우리 얘 구하고 싶은 거니까 마이너스 여기 했잖아. L1 이거 하면 되잖아. 근데 A분의 V 제곱은 여기다 표현해놨잖아. 요거 이렇게 해야겠다. A분의 V 제곱이 2분의 L이잖아요. 이렇게. 얘 여기 대입해. 2분의 3 곱하기 A분의 V 제곱인데 그게 여기서 내가 정리해놨으니까 A분의 V 제곱 대신 2분의 L. 그러니까 4분의 3 L이 되겠어요. 그래서 PQ를 라지 L이라고 하는 대문자 L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이거 한번 꼬여가지고 왜 그랬냐면 일단 이 문제의 핵심은 문자로 내가 좀 용감하게 써줘야 된다는 거. 쓰면서 얘 내가 풀면서 하나씩 죽이자라고 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등가속도 1번 공식 써가지고 문자 하나 줄였어요. V0를 V로 하나 줄였어요. 오케이, 성취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 PQ 사이의 거리를 우리한테 유일하게 준 숫자가 이 L이거든. 유일하게 준 숫자가 이 L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얘한테 방향을 두고 풀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아마 내 생각에는 이거를 내가 여기에는 여러분 나는 거기에는 내 풀이에는 시간으로 풀어놨는데 그러니까 등가속도 2번 공식으로 풀어놨는데 그거로도 풀려요. 근데 여기서 3번 공식으로 풀어봤는데 그래도 풀려요. 상관없어 어차피. 왜냐면 어차피 문자가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3번 공식에서 이제 이 두 개의 거리가 더해져가지고 L이 나온다는 게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이제 감각이 있으면 좋냐면 여기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여기 A랑 V가 지금 남아있는데 저 두 개가 묶여가지고 L로 표현될 것이다 라는 감각이 있으면 좋아. 그래가지고 다시 정리한 거에서 이 A랑 V 제곱을 내가 L로 정리한 걸 대입해서 딱 끝내야겠다라는 감각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 감각은 좀 많이 풀어봐야 나오는 거긴 하고 만약에 그런 감각 없이 해도 풀리던데요? 라고 하면은 진짜 부러운 거고. 어쨌든 여기서부터 풀이의 핵심은 내가 이 얘 거리 더하기 얘 거리가 L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문자를 A랑 V 내가 써먹은 문자를 라지 L로 표현해야 된다 라는 포인트를 두고 간 거라는 거. 근데 이 논리가 등가속도 공식 2번으로 풀어도 똑같아요. 네, 여기서 문제 6번에 가서 등가속도 2번으로 풀어볼게요. 연습 문제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가 있는데 자동차 A가 기준점 P를 속력 V로 통과하는 순간 P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 B가 출발했다. A는 등속도 운동. 오케이, 심플하네. B는 대신 등가속도 운동. A가 기준선 Q를 통과하는 순간 B는 기준선 R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B가 정지해서 출발했다가 등가속도 운동해가지고 점점 빨라져가지고 추월했다는 뜻이겠네요. 그 다음에 각각 PQ랑 QR 사이의 거리는 캐피탈 대문자 L로 같다 라고 해가지고 B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는 자동차 2개짜리 문제입니다. 자동차 2개짜리 문제 중에서도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하나는 등속도고 하나는 등가속도잖아. 좀 이상한 문제들은 하나는 등가속도고 또 하나도 등가속도예요. 더 이상한 문제는 하나는 등가속도고 또 하나는 등가속도인데 또 그 운동할 때 가속도가 또 바뀌어요. 그 안에서. 더 이상한 문제도 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별의별 조건을 다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자동차 2개짜리 문제. 어쨌든 자,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자동차 B의 가속도 크기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가속도 구하라고 하는 문제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응용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봅시다. 공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일단 B의 처음 속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B가 P에서 R까지 간 이동거리 EL 알고 있고 근데 나중 속도 모르고 가속도를 몰라. 뭘 쓰면 좋을까 생각해 볼까요? 일단은 여러분 이 문제에서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일단 1번 공식이랑 2번 공식은 없애고 생각해 봅시다. 혹시 몰라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시간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시간에 대한 정보가 굳이 없으니까 만들지 말고 등가속도 3번 운동 공식에 의존해가지고 풀어보려고 하자라고 방향을 지금 정했어요. 자 그러면 뭘 알아야 되겠냐? 혹시 나중 속도에 대해서 나와 있나요? 나중 속도 안 나왔나요? 시간에 대해서 해볼까? 생각을 좀 해볼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내가 좀 말 실수했네. 시간에 대해서 써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 빼먹은 게 A에서 출발해서 Q까지 통과하는 순간이죠. 순간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다는 건 얘 두 개의 운동이 시간으로 엮여 있다는 뜻이야. 관계가 있다는 뜻이야. 봐. A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한 그 순간 그 시간 동안 B가 P에서 R까지 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에서 시간을 구해버릴 수가 있겠네. A에 있는 V랑 L로 시간을 표현할 수 있겠고 그 A에서 나온 시간을 B에 대입해가지고 B의 운동을 해석하면 되겠네요. 끝. 볼 수 있겠죠? 해볼까요? 일단은 A가 등속도 운동인데 등가속도 운동은 공식이 3개 있거든요. 등속도 운동에서는 그 공식 뭐 있을까요? 쓸 수 있는 거? 등속도 운동에서는 이걸 쓸 수 있겠습니다. 속도는요 시간분의 변이잖아요. 이동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변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방향 안 변하고 직선 운동이면 변이는 이동 거리고 속도는 속력이잖아요. 속력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거속시가 나와버리는 거야. 국민 공식이 거속시가. 그래서 등속도 운동에서 공식 써먹으면 이거 하나. 거속시. 다시 등속도 운동에서 공식은 써야 된다면 거속시. 등가속도 운동에서 써야 된다면 3개. 탕탕탕. 그지? 일단 여기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써가지고 A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걸 뽑아내볼게요. 자, 봅시다. A에서는 이동거리가 L이라고 나왔고 속도는 V라고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표현을 해야 돼요. 하지만 숫자를 읽으셔야 돼요. 숫자를 읽으셔야 돼요. 숫자. 왜냐면 문제에 나왔거든. L이랑 V라고. 그 다음 표현하고 나왔나? 여기도 안 나왔네. 가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L이랑 V로 표현해야 돼요. L이랑 V 표현. 그러니까 얘가 숫자라고. T는 숫자를 읽으셔야 아직은 미지수. 이거 방정식. 2타 방정식. 따라서 시간은 V분의 L. 원래 미지수에는 방정식 풀어가지고 숫자로 표현됐어요. 그 다음에 이걸로 B 운동 분석해봅시다. 이 시간 동안 B가 P에서 R까지 간 거거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R이 아니고 뭐야? 가속도의 크기거든. 시간 알고 있고 이동거리 알고 있고 하니까 시간 알고 있으니까 등가속도 1번이랑 2번 써봅시다. 이렇게 해볼까요? R까지 간 속력을 나중 속력을 V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지금 B의 운동 분석할 건데 B의 운동 분석할 때 논리적으로 가볼까? 논리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게 설명할 때는 이게 어려워. 그냥 내 멋대로 풀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지금 리허설 안 하고 그냥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내 생 머리로 푸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해볼게. 이동거리에 대한 정보 알고 있고 시간 알고 있고 처음 속도 정식인 거 알고 있으니까
등가속도 이동 공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동 거리는 2L이고 처음 속도 V0 T인데 0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가속도 이렇게 있고 시간은 V분의 L. 네? 몇시 풀렸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다시 봐. 등가속도 이동 공식이니까 내가 처음이니까 그냥 다 써줄게.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등가속도 이동 공식은 이거잖아요. 자, 여러분 아직은 공식 다 써놓고 대입해라. 왜냐면 방금처럼 나는 이제 풀다가 알아냈지만 그냥 이거 안 쓰고 그냥 대입해버리면 여기 0 쓰고 10 나가지고 넘어가다가 여기 AT로 써버릴 수 있거든. 이번 공식인데 일본 공식으로 갑자기 돼버릴 수 있거든. 그런 실수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일단은 써놓고 대입하는 연습. 써놓고 대입하면 P에서 R까지는 2L이고 처음 속도 0이니까 0으로 되고 2분의 1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가속도 있고 시간은 이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V분의 L제곱으로 얘 좀 더 간단하게 써봅시다. 그러면 2L은 2분의 1 A에다가 V제곱분의 L제곱 따라서 우리는 A를 구해야 되니까 이 L 곱하기 양변을 또 L제곱분의 2V제곱을 곱해줘요. 그래서 L분의 4V제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건 방정식 푸는 거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답은 L분의 4V제곱. 맞겠지? 그렇네. 끝! 자, 이렇게 해가지고 1.1.1단원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예사랑 연습들 풀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그 다음 단원 문제도 한번 풀어봐요. 일단 여기까지.